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정의기업연대 회계 사례 분석을 통한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발표를 맡은 이문 107 발표자 김나윤 하나경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공익법인의 정의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 중 공익사업을 영위하며 사회 전반의 이익에 공유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날 그 중요성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중요성과 역할에 걸맞게 공익법인의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 처리와 감사가 수반되어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공익법인 관련 회계 및 감사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지속적으로 회계 감사의 범위를 넓히는 등 공익법인에 대한 법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미흡한 감사 실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사회 경제적으로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포괄적 미시적인 개선의 방향성을 모색해보고자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익법인의 수는 197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1979년 이전에는 2267개였던 공익법인이 현재는 총 13,000개가 넘는 현황으로 지속적으로 공익법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법인 유형에는 사회복지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공익법인의 주체는 현재 결산서유상 확실하게 정의할 수 없기에 기타 유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로는 개인이 높게 나타납니다. 다음은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법인 회계 기준은 공익법인의 올바른 재무보고를 위해서 통일된 회계 규칙입니다. 공익법인 회계 기준은 2016년 제정안을 마련하여 여러 논의를 거쳐 2018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공익법인을 하나의 작성 단위로 모아 통합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여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기검증을 용이하게 합니다. 간편서식 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이루어진 공익법인 결산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4개월 내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편서식 공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련 추가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내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합니다. 간편서식 공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은 총 자산가액 5억 원 이상 혹은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일 때입니다.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따르면 추가적으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모든 공익법인은 추가적으로 해당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익법인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다양한 감독기관 및 회계기준으로 인해 회계정보의 비교가 어렵다는 점과 2020년의 정의기억연대 문제 등으로 인해 공익법인의 회계 처리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행 연구를 통해 파악된 문제점에는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내부 감사의 전문성이 부재한다는 점입니다. 회계감사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 현재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감사 중 한 명은 법률과 회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관청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총 기부금 기준 상위 20개의 사회복지법인 이사 및 감사의 수와 이들에 대한 전문성 현황을 파악해 보았을 때 회계학 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이사로 있는 공익법인에서의 그 수는 1명에서 2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한 곳은 회계법인의 구성원이 이사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외부 감사인의 역할까지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에 관한 논란의 소지도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기준 표기 방식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법적 근거는 공익법인법이 아닌 세법의 상징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는 공익법인법상의 공익법인이 상징법상 공익법인에 완전 포함되었으나 2019년부터는 법인세법상 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일정 요원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상징법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공익법인 중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법인과 적용되지 않는 법인이 공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공시 불이행에 대한 법적 제재 조항이 불명확하다는 점입니다. 공익법인은 2020 회계년도부터 자산 총액 100억 원 이상, 수입 50억 원 이상, 기부금 모금액 20억 원 이상인 경우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개정 전 기준과 비교해 보았을 때 704개의 기관이 추가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제재 조항이 불명확한 현황입니다. 선행 연구뿐만 아니라 실제 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들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는 크게 5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었던 정의기억연대 사례입니다. 공익법인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법인세법상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와 상증세법상 기부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6월에서 12월 사이 법인세법상 기부금 수입 금액과 상징세법 수입 금액이 부질치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두 가지의 표를 비교해보면 국제시장 무회계재단, 기후브루잉 주식회사 등의 지급처에게 지급한 총 기부금의 합이 법인세법상 기부금 지출 총액보다 약 2억 원가량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라진 2억 4,017만 원은 법인세법상 서류에 첨부된 세부 지출 명세서에 일반 운영비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 지출 금액 또한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정의기억연대의 법인세법 기부금 관련 공시 서류에 따르면 그들이 무회계 재단에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약 1억 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기부금 지급처 중 한 곳을 임의로 표기하였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엄연한 허위 공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계 누락 등 부실한 사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는 추가 과세 등의 규제가 불가능해 사실상 현재 공익법인을 제한할 명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주무관청의 부재 및 외부감사제도 미흡으로 인해 악용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사단법인 세이망 씨앗이 기부금을 횡령해 사치스러운 여가를 즐기고 어금니 아빠로 유명한 이영학 역시 후원금을 모집해 개인 외제차를 사는 등 악용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별적 감시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국에서는 법인격의 유무를 불문하고 모든 공익단체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모니터링을 받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공익 목적을 추구하는 법인이 아닌 재단이나 사단은 현재 감시를 받고 있지 않아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담당 공무원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주무관청과 세제당국은 국가와 관련된 많은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공익단체의 감독에 전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익단체의 관리 업무는 각 감독청의 주무관들조차도 고유 업무 외에 부수적 업무로 인식하고 있고 담당 공무원의 단기 보직 순환은 주무관의 전문성을 기하기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마지막은 회계 투명성 취약 및 현재 외부감사 문제점이 크다는 점입니다. 현재 공익법인은 이사회의 구성이 있어 전문성이나 대표성보다는 연고나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을 많이 선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의 횡령 사건이나 기부금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내부 통지 제도가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비영리 법인에서 외부감사 대상인 주식회사처럼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검토 대상이 되는 기업 수준의 내부 통지 제도를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은 크게 포괄적, 즉 사회통합적 측면과 미시적, 즉 공익법인 자체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포괄적 측면에서는 첫 번째로 교육 강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선 공익법인의 회계 처리에 대한 기준 교육 강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관련 조항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수익사업을 구분하고 처분제약이 있는 순자산은 따로 표시하도록 하는 등 공익법인 회계 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일반적 원칙과 공익법인 간 재무구조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고 문제의 비영리 법인들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관련 종사자들에게 충분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회계 전문가가 없는 단체의 회계 교육을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2019년 기준 전체 공익법인 중 자산규모 10억 원 이하인 공익법인은 42.6%에 이릅니다. 기부금을 목적대로 쓰고서도 회계 처리가 서툴러 비용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오해를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만약 바우처 제도를 만들어 경력 단절 여성이나 은퇴자 등이 소규모 단체의 회계 업무를 지원하거나 교육하면 회계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규모가 작은 비영리 단체의 감사 양식을 간소화해 회계 관리를 용이하게 도와주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주는 연간 총수입이 25만 달러 이상에서 100만 달러 미만이면 감사 대신 회계 검토를 받습니다. 이는 기존 서류와 결산 내용의 일치 정도를 확인하는 약식 회계 감사로 호주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이 약식은 호주 ACNC에 따른 회계 검토 보고서입니다. 비영리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규모가 작은 단체에 한정하여 간소화된 감사 양식은 규모에 관계없이 감사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개선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인 지정제의 비용 부담 주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외부 감사를 받는 공익법인 대상을 확대했지만 소규모 공익법인들은 감사 대상에서 빠져 있어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국세청장이 외부 감사인을 지정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투명성을 높일 수는 있으나 도입 대상을 넓히는 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늘어나는 감사 비용 때문입니다. 2019년 금융감독원이 감사인을 지정한 기업의 경우 감사 비용 2.5배가량 늘었습니다. 따라서 감사인 지정제에서 비용 부담의 주체는 국가와 같은 공익법인 외부의 제3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 비용 부담에 후원금이 쌓일 우려가 있습니다.
네 번째인 심의공개위원회를 설명하기 전에 그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익법인이 회계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일원화된 공익법인 관리 기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세청과 각 지방자치단체, 소관부처에 보고하는 공시양식의 수익과 비용 항목, 기준 등이 제각각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비영리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를 지원하며 동시에 관련 자원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총괄할 수 있는 제3의 투명성 검토위원회가 필요합니다.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한국형 공개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합니다. 시민공개위원회는 설립부터 사후 관리까지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지원, 관리하는 기구입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은 각 부처, 사후 관리는 각 부처와 국세청 소관, 세제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소관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부처 간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지 않고 누가 제대로 사후 관리에 신경을 쓸 수도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에 설립부터 공익성 인증까지도 한 기관에서 도맡아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 곳의 자료도 축적되고 공익 활성화라는 큰 방향에 맞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도 비영리 민간 영역의 활성화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민간의 자율성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민공개위원회의 요건은 무엇일까요? 우선 정치적 중립성의 담보입니다. 총괄적 관리 감독 기구로서의 공익위원회는 기존의 주무관청제와 달리 민간공익단체에 대한 육성, 지원 및 감독과 관련하여 상당한 권한을 확보하게 될 것이고 이는 제도적 보장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중복규제 해소와 일원화된 감독입니다. 새롭게 설립되는 전담 조직을 통해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감독을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을 제고한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의 권한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립근거법 외에도 세법과 기부금법의 내용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기부금 단체의 지정과 사후 관리는 공익법인 전담 조직이 담당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업무입니다. 다음으로는 시민공익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전담 조직은 공익법인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적시의 감독을 행함과 동시에 감독의 수준에 걸맞은 지원 정책을 수행해야 합니다. 열악한 공익법인의 운영 환경에서 기부자들,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도덕성, 책무성의 준수만 강요하는 방식은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의 경우 사회적경제진흥원이나 기획재정부에서,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와 같은 각 주무부처에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전담 조직의 업무 또한 지원과 감독이 균형을 맞춘 형태로 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시적 측면에서는 첫 번째로 비영리법인의 지배구조와 상근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미국은 1996년부터 지배구조와 더불어 주요 직원, 고액보수를 받는 직원에 대해 실제 근무 시간과 담당 업무, 그리고 보수가 공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바가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회계의 투명성이 함께 제고된다면 기부문화 활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공익법인이 스스로 외부 감사를 적극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외부 감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법적으로 강제된 외부 감사와 달리 회계 품질 제고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가 시장에 추가적으로 전달됩니다. 그에 따라 회계 품질 변화에 따른 외부 정보 이용자의 반응이 증대되어 기부자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모금가의 양성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비영리 법인이 목표한 활동을 순조롭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돈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더라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부금을 받는 단체는 법적으로 지정기부금 단체라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기부금의 목적과 용도 또한 정관에 명시된 공익사업과 같아야 합니다. 비영리 조직은 잠깐 존재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정부와 시장 기능의 새로운 대안으로 평가받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본래의 순기능을 발휘하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겸비한 모금가의 양성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연이은 비영리단체 불법 모금 및 공익법인의 회계 불증명성 논란은 기부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늘날 강조되고 있는 공익법인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의 회계 및 감사 제도는 여러 방면에서 미흡한 모습을 보입니다. 앞으로 공익법인들은 본 연구를 포함한 회계 처리 투명성을 위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합니다. 더불어 이를 뒷받쳐줄 정부의 다각적 정책 지원이 있다면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